데이터 스트림 마이닝이죠. 데이터 스트림 마이닝 연구. 그래서 앞부분은 지난 거 한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건 앞부분은 많이 넘어갈 거고. 그래서 아마 뭐 앞에 지난번 데이터 스트림 인트로덕션이죠. 거기에 많이 오버랩이 돼서 그거랑 지난 학기에 데이터 마이닝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슬라이드가 중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스트림 마이닝은 데이터 마이닝을 스트림상에서 한 거라, 예, 그래서 그거가 이렇게 도플갱어처럼 이쪽에 있는 알고리즘이 똑같이 이쪽에 이제 구현이 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아마 슬라이드를 보신 것들은 지난 학기나 지난 시간에 본 슬라이드는 빨리 넘어갈게요. 뭐꼭 다시 설명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자,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은 뭐냐? 이거 지난 학기에 그냥 많이 봤던 거죠. 이거 그냥 얘기를 할게요. 데이터 마이닝이란 엄청나게 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로부터 요거 흥미로운, 그죠? 흥미로운, 잠깐만요. 흥미로운 정보나 패턴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예, 그게 이제 데이터 마이닝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큰 데이터베이스에서 흥미있는 패턴이나 정보를 꺼내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흥미로운 게 뭐냐? 그걸 설명해 이 빨간 거죠. 그래서 트리비얼한 누구나 뭐 너무 사소한 게 아니고 내재적이면 임프레시브, 그죠? 내재적이면서 이전에 알려지지 않고 잠재적으로 유스풀, 유용한, 예, 요 네 가지 특징이 흥미로운 건데 이 네 가지 특징이 다 있어야 돼요. 똑같이 다 가지면 좋죠. 근데 이제 요 잠재적으로 유용하지 않은 정보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요 네 가지 키워드가 데이터 마이닝에서 중요한 요런 패턴을 찾고 싶다. 어차피 우리가 로 데이터를 빼고 그거를 이게 통계를 쫙 한 거는 엄청나게 우리가 축약한 거고 축약의 레벨에 따라 다른 겁니다. 우리가 지금 클래시파이어 뭐죠? SVM 뭐 이런 것들 뭐 데이터 딥러닝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패턴을 축약한 그 축약하는 방법과 정도에 따라 다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데이터 소스 그림에 보면 엄청나게 온라인 OLTP 시스템들한테 발생되는 거를 전처리를 해서 데이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DW에 들어가기도 하고 레이크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 지식을 캐는 이 사람이 이제 요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금덩어리, 돌에서 이제 금덩어리를 찾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애플리케이션 되게 많고 요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라 뭐 넘어갈 거고요. 모든 애플리케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기본 틀은 KDD 프로세스로 따라간다. 그러면 이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요 셀렉션을 잘해야 되고요. 타겟팅, 전처리, 변환, 그 다음에 요 해석, 그죠? 데이터 마이닝 요 툴 돌리는 거야. 그냥 버튼이기 때문에 물론 툴을 잘 돌리긴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KDD 프로세스를 따라간다. 그래서 요거는 뭐 설명한 거라 빨리 넘어갈게요. 그럼 KDD 프로세스에서 데이터 마이닝이 알고리즘이죠.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의 역할이 여기에요, 여기. 그죠? 그래서 포크레인을 쓸 거냐, 드릴을 쓸 거냐, 삽을 쓸 거냐, 여기 이제 도구잖아요. 그래서 뭐 랜덤 포레스트나 XG 부스트 뭐 이런 알고리즘들, 딥러닝, 뭐 클러스터링, 뭐 빈발 패턴, 뭐 이런 것들이 다 도구들입니다. 도구들.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데이터 환경에서는 우리가 저수지에 있는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읽어서 패턴을 꺼내내는 게 전통적인 데이터 활용 방법이었잖아요. 데이터 스트림에서의 데이터 마이닝은 똑같은 그 지난 시간에 했듯이 그런 프로세싱 그 컴퓨테이션 모델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레코드는 한 번밖에 못 본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제약 조건을 따르는 도구를 만드는 게 데이터 스트림 마이닝 알고리즘을 찾아내는, 개발하는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마이닝 펑션인데, 여기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전통적인 디스크 기반의 알고리즘들이 대세였다면, 이제 우리가 스트링 기반의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볼 땐 다 바뀌어요. 바뀔 수 있어요. 이게 뭐
못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다 세상에 못하는 게 없어요. 우리 과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아마 대부분 바뀔 수도 있다. 앞으로 스트림으로 뭐 부분적으로 많이 바뀌어 있고요. 사실은 그러면 제가 얼른 찾으면 되는데 지금 ML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에는 스트림 알고리즘이 그렇게 없는 걸로는 알아요. 그게 이제 니드가 없어서인데 앞으로 확장이 될 겁니다. 많이. 자, 그래서 예, 뭐 넘어갈 거고 이게 이제 데이터 마이닝의 개념이었다면 이거 지난 시간에 배운 거라 지난 학기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스트림 모델은 지난 시간에 배운 거죠. 이거 한정된 공간에 데이터를 넣은 거랑 연속적인 오더된 스트림에서의 처리, 그죠?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래서 네트워크 트래픽이나 뭐 이런 거 다 했죠. 그래서 컴퓨테이셔널 모델 그때 본 거고, 이거 다 본 거고. 그래서 예, 이것도 그 중요한 게 근사치 결과를 찾는 게 중요하다. 스트림 모델에서는 정확한 값보다도 워낙에 데이터 발생률이 높아서 그거를 다 하려고 컴퓨팅 파워를 늘리면 이게 ROI가 안 나옵니다. 돈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줄여서 근사치 값만, 왜? 근사치만 있어도 대응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 애플리케이션. 정확도가 그렇게 필요가 없을 때 어떤 경향만, 왜 실시간은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 다 지난 시간에 본 거죠. 요것도 지난 시간에 본 거예요. 그래서 요거 넘어가고, 요것도 마치 히스토그램으로 뭐 저장하고, 뭐 이거 웨이블렛 저장하고, 요것도 똑같은 거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데이터 마이닝, 스트림에서의 데이터 마이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냥 키 아이디어인데요.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빈발 패턴 연관 규칙, 순차 패턴, 그죠?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프리딕션,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 그죠? 아웃라이어, 트렌드, 뭐 되게 많아요. 클러스터링 두 개, 하여튼 되게 많습니다. 이게 무한히 많다. 알고리즘은, 그죠? 그럼 그런 것들을 데이터 스트림에 적용해서 결국은 반복적으로 디스크 보는 건 정확한 빈발 패턴, 정확한 클러스터를 찾는 거고, 스트림에 대해서는 근사한 클러스터, 근사한 빈발 패턴, 정확도는 떨어지더라도 뭐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이 크게 두 가지죠. 우리가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 그죠? 근데 스트림 마이닝에 적용하기 좋은 거는 비지도 학습입니다. 왜? 지도를 안 해도 되잖아요. 뭐예요? 무한히 들어오는 애는 결국 데이터 스트림은 무한히 들어온다는 것만 있지만 컴퓨테이셔널 모델에 보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봅시다. 데피니션을 다시 한번 가서 봐야 돼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어디 갔지? 예. 컴퓨테이셔널 모델. 예. 어디 갔어? 맨 앞에 건가 봐요. 여기 없네. 여기 없네. 왜 없지?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 슬라이드 좀 빼먹었네요. 뭐냐면 빠르게 들어오는데 그 발생 레이트도 가변이고 담겨있는 의미도 가변이에요. 그러니까 빈발 패턴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빈발 패턴은 랜드마크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스크 기반의 거는. 그래서 finite db에 있는 거에 빈발 패턴, finite db에 뭐 리그레션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스트림은 우리가 들어올 때마다 빈발 패턴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스냅 그 단위를 어떻게 잡느냐. 하루의 빈발 패턴과 단위 시간의 빈발 패턴 또는 단위 분의 빈발 패턴 또는 단위 월의 빈발, 이게 단위에 따라 빈발 패턴이 다르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빈발 패턴 정의를 아시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 변한다예요. 그죠? 어차피 빈발 패턴 자체도 변해요. 그래서 그거를 학습을 하는 모델은 우리가 빈발 패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지도 학습, 클러스터링, 시퀀셜 이런 것들이 비지도 학습이라 그 단위만 잡아주면 그 단위에서의 빈발 패턴, 시퀀스 이렇게 정의하면 정의에 아무 무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SVM이나 뉴럴 네트워크나 뭐 이런 그 지도 학습 기반의 것 있죠. 랜덤 포레스트, 디시전 트리 이런 것들은 내가 학습시킨 데이터에만 맞습니다.
근데 학습시킨 데이터는 지나간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큰 가정은 데이터 스트림에서 지도학습이 밸리드하다는 큰 가정은 지나간 패턴이 지금도 나온다예요. 예, 근데 대부분 나와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문제는 없을 거다인데 우리가 이제 그게 지나간 패턴이 도대체 얼마나 멀리 지나간 거냐 또는 얼마나 크게 범위를 잡아서 학습을 시켰냐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가 더 변수가 있는 거예요. 지도학습은. 비지도학습은 내가 들어오는 애 단위만 잡으면 되는데 비지도학습, 그러니까 지도학습은 학습 데이터의 단위와 들어온 애의 단위는 다른 거예요. 물론 각계에도 볼 수 있지만 과거계 지금도 발생한다는 큰 가정하에서 가는 거라 새로운 패턴을 찾을 수가 없어요. 새로운 패턴을 학습시키지 않는 한 추가로 따로 그렇게 되면 이제 복잡해지죠. 과거에 학습한 범위와 새로 학습한 범위 또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비지도 학습이 좀 더 스트림에 적합하다. 스트림 특성상 적합하다인데 지도 학습도 문제는 없다. 그게 이제 그 패턴의 어떤 정적도 스태틱 그 어떤 유동성이 낮을 경우 그죠? 그래서 그거는 적용할 때 잘 판단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레이블, 그러니까 지도학습에 보면 레이블을 해야 되는데 레이블 할 수 없는 데이터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스트림은 예상치 않은 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예요. 그 이제 풀어야 될 문제고. 자, 그래서 이제 연관규칙은 우리가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해서 뭐 CS 전공자는 DB를 들으면 A 맞을 확률이 신뢰도와 지지도가 이렇게 나온다. 뭐 이거 다 아시죠? 예, 이건 모르시는 거 없을 것 같고 이것도 지난 시간에 다 배운 거랑 빨리 넘어갈게요. 지지도와 서포트 연관규칙에 그래서 최소 지지도 3 이상인 게 ACM이다.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그 빈바 패턴을 구하는 방법이 우리가 94년도에 나온 에이프라리 알고리즘 요 지난 시간에 다 배웠죠.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대표적인 방법인데 우리가 트랜잭션이 4개 있다 그러면 그걸 스캔을 해서 원 아이템 후보를 다 찾아서 걔의 지지도랑 몇 개의 트랜잭션이 나왔냐죠. 그래서 최소 지지도 이상인 걸 잘라버리고 빈발 원 아이템이라고 찾고 또 DB를 또 한 번 스캔해서 후보 아이템, 2 아이템을 만들고 DB 스캔해서 그거의 지지도를 찾아서 빈발 2 아이템을 찾고 다시 후보 3 아이템 그리고 DB 스캔해서 3 아이템의 지지도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요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를 3번 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랭스 3짜리 빈발 패턴을 찾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3번을 읽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DB가 너무 커요. 그리고 만약에 저 DB가 이 DB가 스트림이라면 무한히 들어오는 스트림이에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데이터 스트림이다. 그러면 얘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원 아이템, 2 아이템, 3 아이템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예, 이건 안 되는 모델이죠. 배치 모델이 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스트림 버전이 2003년? 네, 그때 최초로 나옵니다. 이게 1994년이니까 한 9년? 10년? 그 정도의 갭을 두고, 왜냐면 그 사이는 이거 갖고 싸우느라고, 이 배치 모델에서 누가 제일 좋으냐, 그러니까 에이프라이 알고리즘은 최초의 알고리즘이고, 이거에서 성공한 게 FP 추리죠. FP 그로스, 그죠? FP 그로스가 나오고 끝납니다. 이게 한 10년 사이야. 10년 전에, 한 2000년대 초반에. 그리고 끝나고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스트림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구자들이 하는 일, 특히 이제 박사 뭐 이런 그 학술 연구들이 하는 일이 이제 막 벌떼처럼 새로운 장이 열리면 막 하다가 더 나올 게 없으면 딴 데로 갑니다. 이게 마치 뭐예요? 그 메뚜기 떼처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새로운 영역에 가면 논문거리가 되게 많아요. 네,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왜? 기껏해야 IQ가 왔다 갔다 별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영역에 가야만 새로운 논문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빨리 논문을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고 보면 그런 상황이 벌립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스트림 장이 얘기했죠. 1990년대 말부터 네트워크 발전을 백본에서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하가 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스트림 나오면서 이제 마이닝에 접목한 그런 알고리즘이 이제 나오게 된 거고요. 그거의 첫 번째가 이제 이 루시 카운팅입니다. 루시 카운팅. 그래서 이 루시 카운팅은 제목에서도 보이죠. 지금 내가 알기로는 스탠포드 대학의 데이터 스트림과 마이닝을 같이 했던, 나 지금 아마 은퇴했을 거예요. 그때도 나이가 많아서. 이 제목에 보면 루시죠. 요게 뭔가 카운팅 알고리즘인데 내가 잃어버리면서 카운트하겠다. 그죠? 루시 카운팅 알고리즘. 그래서 첫 번째 에이프라리 알고리즘, 빈발 패턴을 찾는 스트림에서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S는 지지도고요. 0하고 100% 우리가 배웠던 거. 그 다음에 N은 내가 지금까지 본 스트림의 길이 뭐예요? 트랜잭션의 수. 현재까지 나온 트랜잭션은 동시에 발생하니까 명수중이니까 랜드마크 이 알고리즘은 랜드마크 모델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그래서 초기부터 현재까지 뭐 10,000개의 트랜잭션이 발생했다 그러면 n이 만이에요. 자, 요게 이제 기존의 에이프라리 알고리즘의 파라미터 두 개고요. 루시 카운팅에서 하나 더 애다한 게 에러 파라미터입니다. 에러 파라미터는 내가 구한 아이템 셋의 지지도, 근사치 지지도의 하드 바운드가 0하고 1 사이다. 하드 바운드의 퍼센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0.01% 그러면 0.01%의 내가 지금 뭐 지지도 카운트를 80이라 그러면 그거의 0.01%가 에러가 될 수 있다. 그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루시 카운트는 false negative는 없습니다. false positive만 있어요. 내가 더 카운트는 했어도 실제 발생한 거를 카운트 안 하진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S하고 N을 곱하면 지지도가 나오는 거죠. 예, 지지도 카운트 나오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의 특징은 나는 카운트를 에스티메이션 하는데 실제로 나온 것보다 더 많이 카운트해도 덜 카운트하지 않겠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아이템 true frequency 이게 그 얘기죠. 엡실론보다 작은 이게 내가 에스티메이션한 카운트고 거기서 에러 카운트를 뺐을 때보다 더 작게 나오지는 않는다. 이 에러가 더 많이 카운트한 에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결국은 최대 에러 카운트는 엡실론 곱하기 n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알고리즘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1000개를 했는데 지지도가 10% 이상이에요. 그러면 1000개다. 1000개의 10%면은 100개죠. 100개 이상 나오면 뭐예요? 빈발 패턴인데 1%가 에러다. 그러면 거기서 0.01이니까 100개에서 10개의 에러 카운트가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어떤 아이템의 지지도가 지지도 카운트가 157개야. 그러면 거기서 1%는 미스 카운트로 애드가 될 수 있다예요. 애드가 된 카운트다 이거지. 그게. 그래서 실제 카운트는 그거보다 1%보다 확실히 작다. 확실히 발생했다. 그거는. 그렇게. 그래서 이 루시 카운트는 하드 바운드를 제시한 겁니다. 이 하드 바운드. 프라바빌리티 기반이 아니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지도가 10%, 에러 카운트가 1%, n이 일십, 백, 천만, 10만 개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랜드마크 모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나오고, 그러면 모든 엘리멘트는 0.1보다 큰, 그러니까 최소 지지도가 큰 걸 찾는 거죠. 그럼 0.1%는 n 곱하기 하면 100번 이상 나온 거, 그죠? 카운트가 100번 이상 나온 애를 찾는 거고, 근데 내가 찾은 엘리멘트는 이 0.09% 내에서 최소 90번은 발생했다예요. 왜? 이게 에러 카운트가 0.01이니까 내가 현재 찾은 100개 중에 최소 100개 중에 0.01% 10개는 내가 미스 카운트 할 수 있어. 근데 90개는 확실히 된 거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false positive count가 90에서 100 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게 이제 이 알고리즘이고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자, 그 스트림 환경이니까 일단 쉽게 원 아이템 지지도를 계산하는 거다. 우리가 원 아이템 지지도를 계산하는 문제다. 우리가 어차피
빈발 패턴은 1 아이템, 2 아이템, 3 아이템, 4 아이템 이런 식으로 빈발 안을 찾아가는 거고 API 알고리즘은 1 아이템에 카운트를 한 다음에 2 아이템 후보 찾고 DB 분석해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텝 와이즈로 DB를 반복해서 읽는 거였는데 그거의 스트림 버전이죠. 스트림 버전.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가정하기로는 요게 색깔이 이게 이마트의 상품이에요. 상품. 같은 색깔을 산 게 이게 카운트입니다. 그래서 원 아이템은 빨간색이 뭐 맥주다. 그러면 노란색이 기적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색별로 몇 개가 팔렸냐. 뭐 이런 카운트죠. 그 색이 몇 번 나왔냐를 이게 지금 무한히 발생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무한히 발생하는 트랜잭션의 원 아이템에 있는 아이템들의 카운트 값을 무한히 계산하고 가는 거죠. 지금 그걸 하겠다는 건데 문제 자체가 10개 중에 10개 트랜잭션 중에 3개 이상 나오면 빈발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빈발 패턴만 난 추출하는 거지 빈발하지 않은 애는 버릴 거거든요. 왜 이걸 다 보려고 그러면 메모리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마트에 뭐 30만 개의 데이터가 아이템을 파니까. 그래서 지지도가 10개 중에서 3개 이상 나오면 난 관심이 있어. 나머지는 버릴 거야. 안 볼 거야. 근데 나는 이 3개 중에 10개 중에 3개의 카운트지만 그 중에 하나 정도의 미스 카운트는 나는 허락할 수 있어. 그죠? 실제로 10개 중에 2번 나왔는데 3번 나왔다고 내가 미스카운트 해도 나는 건 억셉트 할 거야. 그렇지만 한 번 나온 애를 내가 분석하지는 않을 거야. 뭐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요게 S가 요거고요. 에러 레이트가 엡실론이에요. 그래서 요게 10분의 1. 요런 가정하에 이제 에러 카운트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걸 어떻게 하느냐면 요걸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버켓 단위로 나눕니다. 우리가 버켓 그럼 뭐예요? 해시 버켓처럼 아이템들을 하나의 통에 넣는 거죠. 그러면 이 스트림은 무한히 발생하지만 결국은 메모리에 버켓을 잡고 한 번에 그 버켓을 채울 만큼의 트랜잭션 데이터들을 넣고 거기서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차피 엘리멘트를 한 번만 카운트하면 되는 거죠. 스트림에선. 그래서 10개씩 그러니까 메모리 공간을 10개씩 넣을 수 있게 버퍼를 만들어서 메모리에 10개를 채우고 거기서 루핑을 돌아서 색깔별로 몇 개가 있는지 10개 안에 색상별 카운트를 하고 버립니다. 그러면 내 시납시스는 뭐예요? 그 카운트한 카운터죠. 그죠? 그럼 다음 버켓에 그거를 애드온해서 또 더하면 되죠. 네. 그래서 그 버켓을 무한히 이터레이션 하면서 시납시스는 내가 카운트한 카운터들, 빨간색 카운터, 노란색 카운터, 뭐 까만색 색감별로 카운터를 두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카운터를 가져가면 되는데 이것도 문제예요. 왜? 이마트에 파는 게 거의 10만 개다 그러면 10만 개 카운터를 메모리에 올려놔야 돼요. 왜? 1년에 한 번 파는 것도 내가 카운트를 해야 된다는 가정이니까. 이러면 이건 스트림이 아니에요. 왜? 메모리 요구사항이 너무 많이 드니까. 어차피 나는 10개 중에 2개 이하는 안 볼 거라. 그러면 빈발하지 않게 팔리는 애들은 내가 카운터조차를 두지 않겠다요. 빈발하게 팔리는 애만 난 트래킹을 하고 빈발하게 팔리지 않는 1년에 한 번 파는 애는 카운터조차 두지 않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야 메모리 사용량이 최소화되니까. 자, 그런 개념 하에 자, 지금 우리가 무한히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애를 10개씩 버켓으로 나눕니다. 10개씩.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버켓 1은 최초에 요만큼 들어온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다 카운트 한 다음에 메모리를 플러싱하고 새롭게 10개를 또 받아들여요. 그럼 그걸 또 카운트해서 이전에 카운트에다 더하면 되죠. 얘 또 버리고 이거 카운트하고 얘 버리고 카운트. 이 작업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confined 된 메모리 공간을 10개를 할당해 놓고 무한의 원 아이템 스트림을 받아다 카운트하는. 그러면 이거는 10개짜리 버퍼와 카운터의 메모리 요 두 개만 필요한 거죠. 그럼 10개의 버퍼는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픽스드 메모리가 문제가 없는데 카운터, 그죠? 카운터
색상별 카운터를 내가 도대체 몇 개까지 킵해야 되냐. 이게 가변이죠. 메모리 크기. 그래서 그거를 줄이는 겁니다. 그거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얘는 랜드마크 모델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 알고리즘의 큰 단점이에요. 랜드마크 모델이라 무한히 가면, 예, 이거는 그냥, 트리비얼한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지도가 높으면만 킵하게 되고. 자, 어쨌거나, 맨 처음에, 비어 있다가 첫 번째 버켓을 메모리에 업로드 합니다. 자, 그러면 한정된 메모리에 업로드 해놓고 이제부터 여기를 카운트하죠. 룹을 돌면서. 자, 그러면 빨간 게 4개 나왔고 요 10개 중에 노란 게 2개 나왔고 나머지 색상들은 하나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계속 킵해가면 이거는 카운터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내가 스트림은요, 내가 지금 킵하면 다음에 또 킵해야 돼. 그러면 이게 쌓이면 무한대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메모리 리킹이랑 똑같아요. 메모리 1바이트가 리킹이 돼도 무한히 가면 뭐 스트림에서 계속 문제 하여튼 그런 똑같아서. 자, 여기서 이제 고민해야 될 거는 우리가 뭐죠? 에러 레이트가 그죠? 10개 중에 하나 카운트는 난 무시하겠다 했죠? 아까 지지도 3 이상인데 10개 중에 3번 이상 나온 애는 나는 빈발이라고 보고 그 중에서 10개 중에 하나는 에러 카운트를 나는 무시하겠다. 잘못 카운트해도 무시하겠다. 그 포지티브 카운트해도. 자, 그걸로 여기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냐? 여기서 하나짜리를 다 빼요. 카운트에서 2를 다 뺍니다. 그러면 버켓 바운더리는 그래서 모든 카운트에서 2를 빼면 아까 얘네들은 다 0이 되잖아요. 얘네들은 0이 되니까 메모리 소용량이 없어져. 쟤네들을 킵할 이유가 없는 거야. 나머지 2를 빼면 요놈 빨간 게 3개, 노란 게 하나로 줄죠. 원래는 4개였는데 3개만 카운트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씩 들 카운트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요거를 킵하고 요게 이제 시냅시스예요. 우리가 스트림에서 내가 본 데이터를 잘 어떻게 간결한 시냅시스를 잘 유지하느냐가 그것도 정확도를 높이면서 이게 스트림의 중요한 알고리즘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시냅시스고 그러면 두 번째 버켓을 또 읽어요. 그럼 얘를 요 시냅시스에 더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S는 빨간 게 3개였는데 여기도 빨간 게 많아져가지고 4개 총 7개가 되고 나머지 카운트 했죠. 그럼 똑같이 아까처럼 또 1을 빼요. 또 1을 뺍니다. 여기서 그러면 요 메모리 사용량은 아까 하나, 둘, 셋, 6개였는데 1을 빼니까 내가 3개만 필요한 거죠. 단위 줄어요. 그죠? 예. 그리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빨간 게 1을 빼고 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왔잖아요. 근데 실제 카운트는 몇 개 나온 거죠? 2개를 더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두 버켓을 지나갔기 때문에, 거기서 무조건 모든 애에서 1을 뺐기 때문에 여기다 2를 더하면 돼요. 버켓수. 내가 지금 현재 본 버켓수. 마찬가지로 노란 것도 내가 본 버켓수.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2를 갖고 있지만 2를 더하면 3이 되는 거예요. 노란 게 현재 최대 3개 나왔어. 그죠? 까만 것도 3개 나왔다고 카운터를 두는 거죠. 근데 이제 까만 거는 미스 카운트가 하나 있는 거예요. 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10개 중에 3개까지 나온 애가 요 3가지 색상인데 하나 에러고 그러면 여기다 실제 카운트는 2를 더하면 됩니다. 2를 더하면 그래서 여기 이제 3 빼기 1에 곱하기 여기 2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카운트 내가 포지티브 폴스 포지티브 에러는 있을 수 있어요. 실제 발생 안 했지만 그렇지만 하여튼 바운드는 있더라. 그게 이제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템의 최대로 카운트할 수 있는 거는 아이템의 카운트에다가 맥시멈 나올 수 있는 애는 카운트에다가 내가 지금까지 본 버켓의 수, 얘는 뭐예요? 글로벌 변수죠. 글로벌 베리어블입니다. 왜? 하나만 카운트하면 돼. 내가 버켓 몇 번을 봤냐? 내가 조금 전까지 2번을 봤으니까 버켓 카운트는 2였는데 이게 랜드마크 모델이니까 뭐 100, 1000 막 이렇게 늘어나겠죠? 예, 그건 뭐 비율로 늘어나는 거냐, 트랜잭션 대비로. 자, 그래서 메모리 사용량이 최대로 줄게 됩니다. 빨간 거는 6 더하기 2에서 8이고, 노란 거는 1 더하기 2에서 3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노란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없는 거죠. 여기에 없는 거는, 여기에 없는 그린색은 없으니까 0 더하기 2니까 최대 얘는 나와봐야 2 이상을, 에러를 포함해서도 2 이상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확실히 빈발이 아니야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한히 가더라도 그런 애들을 다 없앤다. 그래서 false 네게티브 에러가 없다는 장점으로 이게 이제 무한히 카운트할 수 있어. 이게 이제 원 아이템 카운트 개념인데요. 예, 그래서 초창기 요게 나오면서 아주 스트림 마이닝의 문을 연 논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웃풋이 뭐 이렇게 요거 뭐 최대가 요거고 에러 카운트.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원 아이템만 했으니 우리가 지금 n 아이템 빈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원 아이템은 이렇게 하면 쉬운데 그럼 도대체 n 아이템은 어떻게 이거를 트래킹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서 제시한 거는 요거를 이게 지금 원래 트랜잭션 이렇게 생겼죠. 요게 하나의 한 사람이 사간 거, 또 한 사람이 사간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트랜잭션은 아이템의 집합 리스트가 되는데 이런 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아까 원 아이템은 그걸 되게 줄인 얘기인데요. 근데 n 아이템은 어떻게 찾냐? 빈발 n 아이템은 똑같은 개념으로 찾습니다. 메인 메모리에 똑같이 버켓을 두고 트랜잭션을 채워 넣어서 이것들의 원 아이템 빈발, 원 아이템 카운트, 투 아이템 카운트, 쓰리 아이템 카운트를 찾는데 이게 똑같은 개념이지만 아까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뭘 쓰냐면 이렇게 서머리 데이터가 똑같이 되고 이게 블락을 여러 개를 동시에 넣어서 세 개의 블락에 메모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카운트하는 이런 개념으로 똑같이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흘러가는 개념은 비슷합니다. 흘러가는 개념은 원 아이템이나 n 아이템이나 똑같은데 문제는 아이템의 길이가 커질수록 얘를 매치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매치하는 시간. 그리고 이게 다 메모리에 있다고 가정하기가 이 어서가 좀 걱정스러웠나 봐요. 그때가 90년대 말이라 메모리가 이렇게 커진다고 생각을 안 했는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쓰는 게 뭐냐면 이 다음에 없어졌네요. 여기서 이 어서가 쓰는 방법이 요거를 프리픽스 추리라 그래요. 프리픽스 추리. 내가 이걸 많이 줄였는데 프리픽스 추리. 그죠? 또는 레티스 추리. 레티스 추리. 렉시코그래픽 추리. 미안합니다. 렉시코그래픽. 우리가 사전적인 추리. 그래서 디스크에 그 프리픽스 추리 형태로 얘네들을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나온 거 거기다 애드온 하면 되죠. 그래서 그 아이템을 매치하는 시간을 줄여줘요. 프리픽스 추리는 뒤에 우리가 나오나? 잠깐만요. 이것도 추리로 했는데 여기도 추리가 안 보이네요. 여기 프리픽스 추리. 왜냐하면 추리가 서치하기가 좋죠. 그래서 프리픽스 추리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여기다 하나 그려놓을게요. 너무 추리가 그랬네. 지금 이게 맨 앞이 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렉시코그래픽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원 아이템, 그러니까 트랜잭션은 순서에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파베리 코드로 트랜잭션 내에 있는 그 아이템들을 정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 오더죠. 알파벳 오더든 뭐 그러면 이게 A, 만약 알파벳에다 A 다음에 E가 나오면 B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C 뭐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A, B, C만 넣는 게 아니라 여기 B 만들고 여기 또 A, B, 그죠? A, C. 그러니까 모든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다 만드는 요게 이제 그 렉시코그래픽 추리예요. 만약에 트랜잭션이 A, B, C를 담고 있다 그러면 요 놈을 이 A, B, C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멱집합이 2의 3승계죠. 널집합 빼면 2의 3승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거의 후보키가 그러니까 서브 아이템들이
예, 여기서 보면 이게 다 표현된 거죠. A, B, C 원 아이템 된 거고, A, B 투 아이템, A, C, B, C 된 거고, 3 아이템 A, B, C. 예.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프리픽스 추리라고 그러고 렉시오그래픽 추리 두 가지라고 그러는데, 르시 카운트는 요거를 쓰긴 씁니다. 요거를 쓰긴 쓰는데 이거를 디스크에 갖다 놔요. 디스크에. 그래서 디스크 IO가 되게 많이 드는 그런 모델이었어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추리를 썼지.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이게 시간이 아이템이 커지면 뭐 많이 드는. 그래서 요거의 단점은 랜드마크 모델만 되고 예, 그 추리를 다 이게 얼리 프루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추리를 다 가져가야만 되는 그런 형태의 알고리즘이라 메모리 사용량이 약간 디스크죠. 이 메모리들 이걸 이제 메모리 다 올릴 수도 있고 디스크에 갖다 놓을 수 있는데 메모리 다 올리기에는 이 컨비네이션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 그 논문 뒤져보시면 디스크를 같이 씁니다. 위에 놓고 그래서 이 아이템 셋 컨비네이션이 너무 커져서 무거운 알고리즘으로 얘기가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나온 건데 이게 1년 갭이에요. 그러니까 2003년인가 2002년, 이게 아마 2002년인고, 하여튼 1년 있다가 요 알고리즘이 나오는데, ESDC. 이건 우리 연구실에서 낸 거죠. 근데, 뭐, 우리 과목이니까, 이것도 이제 빈발 패턴 마이닝 알고리즘이었는데, 과목이니까 내 강의니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논문을, 루시 카운팅을 보고 쓴 게 아니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루시 카운트가 발표되는 해에 저도 이게 똑같은 VLDB에 같이 냈다가 리젝트를 먹었습니다. 이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고유하게 오픈으로 스트링상에서 데이터 마이닝을 빈발 패턴으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알고리즘을 써서 어떻게 보면 루시 카운팅이랑 같이 냈어요. 같은 해에. 근데 루시 카운팅은 억셉트가 되고 우리 알고리즘은 떨어져서 그 다음엔가 나가요. 그 다음에. 예, 안타까워. 예, 여러분들도 시간하고 싸움입니다. 예, 그래서 초기에 제가 이 알고리즘을 낼 때, 데이터 스트림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았어요. 데이터 스트림이라는 용어가. 그래서 그러니까 데이터 스트림이라는 용어는 있었고, DSMS니까. 근데 데이터 스트림에 대한 데이터 마이닝이란 용어가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첫 해 낼 때 어떤 논문의 제목이 뭐였냐면 그죠? 데이터 스트림보다는 이거는 우리가 여지껏 했던 거는 클로즈 데이터 마이닝이고 이 데이터 스트림에서의 마이닝은 오픈 데이터 마이닝이야. 그래서 오픈 데이터 마이닝 환경에서의 빈발 패턴 마이닝 이렇게 제목을 썼었어요. 예, 그게 DSMS에서는 데이터 스트림이라는 용어가 많이 썼지만 마이닝 영역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쓰였기 때문에 그 특징이 이제 이게 트랜잭션이 오픈 계속 들어오는 거니까 그 기억이 납니다. 10년 지난 거지만 꽤 오래된 거지만 예. 근데 그 당시에 이게 안 먹히고 요게 루시 카운트 이게 배치도 다 쓰잖아요. 그래서 그게 먼저 나가고 1년 있다가 그러니까 리젝트를 먹어서 그러니까 나가서 나간 건데 하여튼 예. 이거와 대응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 모델은 나름 ESDC가 나오면서 루시가 랜드마크 모델이었다면 우리는 댐퍼 모델, 그죠? 디케이 모델을 적용한 그게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메모리를 확 줄여요. 루시 카운팅보다 메모리를 되게 많이 줄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카운트 에스티메이션 기반으로 메모리에 다 올려놓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 카운트가 계속 디케이 되니까 랜드마크 모델은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새로운 아이템이 빈발 패턴으로 올라가는 게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초기에는 빨리 올라가요. 근데 트랜잭션이 100만 개, 10만 개 이상 되면 지지도를 10만 개에서 지지도 0.01 그러면 상당수에 나와야 되는데 초기에 없다가 그러니까 앞에 한 10년 전에 안 나온 이유 때문에 지금 빈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랜드마크는 10년까지 갈지 뭐하대 하여튼
2년이다 그러다 앞초반에 그러니까 새롭게 오는 애를 빨리 못 받아들이는 게 루시 카운트고요. ESDC는 앞에 나간 애를 죽여요, 웨이트를. 그러니까 최신 애가 빨리 올라가니까 스트림에는 이게 더 적절하죠. 그러니까 루시 카운트는 그 랜드마크 모델은 스트림에 맞지가 않습니다, 원래가. 예, 그래서 변화에 빨리 못하고 뭐 이런 단점들이 있어서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었죠. 네. 하여튼 이런 게 요거로 끝나지 않고 클러스터링에서 또 당하고 하여튼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